자, 제목 한번 쫙 보세요. 뭔가 절묘하게 합성됐죠? 불티나게 바람. 어떤 분들 얘기할지 감이 오십니까?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두고 간다면 내 마음 너무나 아쉬워. 날마다 만나서 하는 말 모두 다 그렇고 그런 얘기. 하루 또 하루 지나면 마음이 너무 답답해. 돌아서 말없이 갈 때면 마음이 너무 아쉬워. 내리는 바람 밀어가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 오늘도 참 못 이루고 어둠 속에 잠기네 그대 이름은 바람 왔다가 사라지는 바람 그대 이름은 바람 나를 엿놓고 가는 바람. 대박 사건이다. 예상은 하셨죠? 전영록 씨와 김범용 씨 80년대 오빠 부대 아니었을까요? 어떻습니까? 엄청난 스타들이었죠. 네. 이 전영록 씨는 말로만 듣던 80년대 책받침 아하. 스타였었는데 그때 우리나라 남성 스타 중에서 책받침 스타 쌍벽이 조용필 씨, 전영록 씨였고 그래요? 전영록 씨는 노래면 노래 거기에 도라이의 또 액션 스타까지 맞아요. 영화 도라이 맞아요, 네. 거기서 액션 스타까지 돼가지고 거의 성룡하고 또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연기를 보여줬었고 네. 그리고 그때 전영록 씨 이 잠자리 안경 네네. 그것도 굉장히 유행했었고 네. 그리고 김범용 씨는 어느 날 갑자기 바람으로 혜성처럼 나타나서 본인이 다 그 노래를 작곡을 했거든요. 싱어송라이터였었거든요. 그 음악성 하며 곱슬머리 하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옛날에 인기가 있었습니다. 네. 먼저 이 불티의 전영록 씨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래면 노래 거기 연기까지 해가지고 전현 평론가님 진짜 소녀 팬들이 막 구름처럼 몰려다녔을 것 같아요. 그 팬 중에 한 명이 저였습니다. 뭐 몰려다니지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로 좋아했냐면 저 잠자리 안경이 쓰고 싶어서 시력 검사할 때 안 보인다고 했다가 나중에 굉장히 혼났어요. 근데 제 집안에 실제로 시력 검사에서 안 보인다고 해서 저 잠자리 안경을 쓰는 학생들도 있을 정도로 그래요? 그렇게 인기가 많았고 네. 책받침 스타기만 하겠습니까? 브로마이드 스타이기도 하죠. 이야, 맞아요. 벽에 사진 벽에 딱 붙이고 걸어놓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전영록 씨가 무려 올해 데뷔 50주년을 맞았다고 어머. 하네요. 1982년 데뷔를 했었는데 뭐 실력이면 실력 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1982년 MBC 서울국제가요제 금상 빌보드상을 수상을 했고요. 종이학 와. 종이학 이 노래. 대박 사건. 우리나라 문화사에서 빠질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종이학 1000개 접어서 유리병에 와. 담아주는 이 문화의 네. 탄생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네. 히트곡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불티 영원한 응원곡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전국의 문방구 연필 다 동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영화 배우로도 뭐 활발히 활동을 했었는데 너무너무 좋은 거야. 소녀기도 27편의 영화에 출연했고 저는 영화 도라이를 극장에 가서 3번 보기도 이야.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잠자리 안경 또 이렇게 청자켓, 거든 소매, 뭐 패션 아이템에도 선두주자였어요. 그런데 후배들도 그 매력 따라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시도 단장님 패션 따라서 또 팔도 걷고 안경도 썼습니다. 이 안경이 진짜 유행했어. 잠자리 좀 안경. 큽니다, 근데. 네. 이제 사랑할 수 없어요. 차라리 웃어봐야지. 그러나 그대 뺨에 흐르는 눈물은 어이하나. 우리 이제 지난 얘기 불꽃처럼 날리우고 처음 보는 사이처럼 언젠가는 미련 없이 아직도 어두운 밤인가 봐. 하늘엔 반짝이는 별들이 내 모습을 가끔 쳐다보네. 사랑 쓰려고 연필로 쓰세요.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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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쌰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야, 저 노래를 화음을 넣어서 또 들으니까 또 맛깔이 또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에 얽힌 사연이 있다면서요, 백성 변호사님. 원래 주인이 전용록 씨가 아니었습니다. 어머, 주현미 씨한테 갔던 노래예요. 진짜요? 오. 근데 주현미 씨가 이제 녹음을 한 거를 전용록 씨가 딱 들어보고 이거 내 스타일인데? 그래서 이거 내가 좀 내 스타일로 좀 거칠게 불러보겠다. 와. 그래서 이제 작곡가를 설득해서 오늘 여기서 이제 의문의 일패가 주현미 씨인데. 와. 그래서 이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가 사실 또 주현미 씨가 불렀으면 또 아예 다른 느낌이었을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어요, 네. 이제 전용록 씨의 노래가 됐고 근데 이 노래를 받아왔으니까 미안하잖아요. 어허. 또 전용록 씨가 그냥 입을 딱 씻은 게 아니고 네. 여기서 얄미운 사람이라는 노래. 그것도 이야. 아시죠? 네. 이 얄미운 따단따단 사람이라는 노래를 짠. 아하. 주현미 씨에게 선물했는데 요걸 또 주현미 씨가 부른 게 아니고 네, 김지혜 씨가 불러서 데이트를 기록했죠. 그래서 야. 지금 사진은 계속 주현미 씨가 나오는데 주현미 씨의 의문의 일패인 상황입니다. 야, 이 명곡들이 원래 주인이 아니라 돌고 돈다는 느낌이 막 들어요. 그런데 히트곡 제조기 전영록 씨. 그런데 자신이 그 히트곡을 부른 것도 있지만 남들에게 주기도 했습니다. 그 히트곡 안 들어볼 수가 없죠.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잊지 말아요. 나 떠난 지금도 나를 잊지 말아요. 다시 돌아올 거야. 멈추어 다오. 난 몰라. 와, 대박 사건입니다. 추억 새록새록 돋는 노래들인데, 야, 김희애 씨의 나를 잊지 말아요. 와, 대사할 때 목소리와 달리 진짜 노래 목소리 청아합니다. 너무 네. 청아하고 예쁜 목소리로 그 또 젊은 시절에 너무 진짜 한창 인기를 지금도 맞아요. 그렇지만 네. 그때 예쁜 모습까지 또 담긴 모습 보셨는데요. 그런데 전용록 씨도 이 노래를 자신이 작사 작곡한 노래 중에 제일 성공한 노래다 이렇게 꼽았어요. 그래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노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전용록 씨가 이 김혜희 씨한테 곡을 줄 생각이 처음에는 없었대요. 그런데 그 청아하고 예쁜 목소리로 학교 후배예요 선배님 그러니까 줬다는 거 안 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래가요 진짜 대박이 난 게요. 네. 당시 가요 순위 프로그램에서 1위 트로피를 안기도 했었거든요. 오. 김희애 씨가 모르게 몰라도 선배님 특급 칭찬이야 그랬을 것 같네요. 대단합니다. 그런데요, 이 전영록 씨가 주름 잡고 있던 그 1980년대에 바람처럼 등장한 사람이 있답니다. 영상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들은 밤이 오면 내 손 잡아주면 영원히 내 곁에 있겠다고 맹세도 했었잖아. 셔나 날 버리진 말아요. 셔나 날 떠나진 말아요. 셔나 당신 떠나시면 이 슬픔 정말 어쩌란 말이야. 잊어버려야 할 것인가. 그때는 떠나버리고 나는 너를 가야 하나. 너무나 아름답던 그대의 그 모습이야. 하재근 평론가님이 기억하시는 김범용 씨가 가요계에 등장했을 때 그때는 어땠나요? 진짜 폭발적 반응이었나요? 김범용 씨가 그야말로 혜성처럼 등장해서 1985년에 바람으로 등장을 했었는데 신인 가수의 이 노래가 대뜸 가요 톱10에서 당시에 5주 연속 1위를 했거든요. 어머, 대박 사건. 그래서 골든컵을 받았는데 네. 그 당시에 골든컵 받았으면 얘기가 다 끝난 거거든요. 당대 최고의 히트곡이다라는 네. 건데 그때 굉장히 충격을 안겼던 얘기가 뭐냐면 네. 김범용 씨가 스스로 이 노래를 작곡했는데 알고 보니까
고등학교 때 써뒀던 100여 개의 곡 중에 하나였다라고 해서 천재 아니, 이 완전이네. 사람은 천재인가라고 해서 다시 한번 바람이 불었었고 네. 이 노래가 바람이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 서울올림픽 개막식 때 선수단 입장곡으로 이 노래가 쓰인 거예요. 어머. 선수들한테 바람 뭔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한데 얼마나 인기가 있었으면 이 노래를 썼겠는가. 금메달 바람을 일으키라는 얘기일까요? 하여튼 네. 그럴 정도로 당대 최대 히트곡이었습니다. 대박 사건입니다. 그런데 뭐 여러 가수분들도 다 원조 오빠보다 다 원조 합니다. 일단 이 김범용 씨도 원조 오빠 부대에 속해요. 그런데 지금은 단 한 명의 오빠일 것 같아요. 김진유 변호사님.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김범용 씨는 이제 김범용 씨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한 여성의 남편이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상 이제 뭐 한 여자의 남편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벌써 결혼 32주년을 맞이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김범용 씨는 아내와 처음 만났던 순간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기억을 한다라고 이제 하시는데요. 예전에 86년도에 미국 위문 공연을 가서 16개 도시를 이제 공연을 하면서 다니다가 그 당시에 이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비행기가 고장이 났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미국에서 우리나라 오는 게 뭐 3일에 한 번 정도로 이제 비행기가 있을 정도였는데 비행기 편수가 적었군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비행기 놓치게 되면 시간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래서 네. 그때 이 아내분하고 만나가지고 아내분이 뭐 이런저런 것도 구경을 시켜주고 야.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처음 아내분을 만나게 돼서 영화같이 만났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그 김봉엽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아들이 계시는데 이제 기러기 생활도 좀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좀 힘든 시기도 있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 아들분 모두 다 이제 잘 성장을 하셨고 그런 시기를 거쳐서 이제 부부 모두 다 이제 돈독한 그런 관계를 유지를 하고 계신 걸로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김봉엽 씨 같은 경우에는 가족이 힘이다. 그리고 이제 아내는 저한테 정말 많은 거를 해주고 많은 거를 해주는 만큼 잔소리도 굉장히 많이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아내에 대한 변함없는 사랑을 항상 표시를 하고 계십니다. 네. 진짜 얘기 듣고 보니까 영화 같네요. 진짜 사랑이 기대하지 않았던 순간 정말로 갑자기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아내 바라기인 김범용 씨가 사실 결혼을 2번 했다는데 어찌된 일인지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86년도였을 거예요. 참 뭐 바쁘고 뭐 팬덤이 형성돼 갖고 거의 집 앞이 항상 텐트 3개는 있었어요. 공터가 하나 있었는데. 아무튼 이것저것 계속 바빴는데 하루는 뭐 서류를 띠러 딱 가는데 호적을 딱 띠는데 호적에 내가 하나가 올라온 거야. 그때 호적이. 결혼한 거야 내가. 내가 와서 부인이 있는 거야. 집에 가서 모르는 부인이 올라와 있어요. 네. 제가 미국에서 아내를 만나고 아내가 이제 왔다리 갔다리 했어요. 그때야. 이제 몰래. 근데 이제 난리가 났어 나는. 그래갖고 이제 딱 봤는데 알았더니 매일 와서 그 우리 집 앞에서 결혼 연습한다고 나 김범용 씨랑 결혼한다고. 결혼 연습하고 했던 여자가 한 명 있었어. 그 양반이 혼자 가서 한 거야. 거기 혼자 가서 해도 된대 그때. 결혼증명서인가요? 네. 혼인관계증명서 딱 보면은 우리 와이프 위에 걔가 언니야. 진짜 지금도 있어. 아,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는데 아니 근데 시청자분들이 그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냥 동사무소 가서 혼인신고하면 그 아무도 모르게 당사자도 모르게 혼인신고한 걸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허준 변호사님? 네, 그렇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지금 이 팬도 혼자 가가지고 뭐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요. 그런데 이걸 이제 당사자는 모르잖아요, 안 갔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 동사무소 가가지고 혼인 신고하려고 보니까 자기가 결혼한 상태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아내가 이걸 보면 진짜 엄청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 극성 팬이니까 아내도 이제 누군지 다 알아서 그냥 뭐 큰 오해는 없이 사실 알고 그냥 넘어갔다고 하는데 이거 혼인 무효소송 사유가 돼요. 당사자 간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기 때문에 무효소송하면은 정리가 될 수 있는데 지금 뭐 어떻게 된 상황인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나중에 재판을 하고 뭐 아내에게 소명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걸로 봐서는 아직까지 소송이 진행이 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방송 보시고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깨끗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아내분께서 상황을 듣고 너그럽게 또 이해를 하신 게 아마 제일 큰 힘이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